이글 스토리 갑시다. 예. 우리 재민이 젠틀맨 클럽입니다. 레이디에게는 허락된 곳이 아니다. 알파벳 연구 보이스 only 젠틀맨 클럽 파트 1. 햇빛이 통풍을 위해 열린 창문을 지나 명예가 가득 담긴 진열장을 향해 내려왔다. 안에 소장된 반짝반짝 빛나는 배지들은 준비된 양철 병정들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다. 긴장, 굳건함, 넘치는 활기, 스카우트의 표어가 담긴 형상이다. 이 글이 이제 스카우트 캐릭터죠. 교관, 결론적으로 이건 규정이 맞지 않아. 양철 병정들은 이러한 시선이 익숙했습니다. 시선 혹은 눈빛. 이 방에 들어선 아이들은 다들 반짝이는 배지를 향해 열망의 눈빛을 내비칩니다. 마치 지금처럼. 이 글이죠. 교관, 내 말을 듣고 있니?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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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여자아이를 스카우트에 가입시켜주는 건 규정에 맞지 않다는 거야. 근데 저희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지금은 인지 모르겠는데 스카우트가 있었어요. 막 우주소년단도 있었고 아람단, 그다음에 컵 스카우트가 있고 걸 스카우트가 있고 보이 스카우트가 있으니까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가 있고 컵 스카우트가 있었어. 뭔 차이인지 모르겠었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가입시켜주는 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돌아가렴. 꺼져라. 하지만 제 기술 시범을 보이면 생각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멈춰. 올라올 필요 없다. 네, 대장. 잘 들으렴 아이야. 우리에겐 이런 선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어디 보자. 저번 달 열흘 전쯤에도 넌 정말 집요하게 여기 오려고 했었지. 접수처의 직원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니? 아니요, 대장.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보아하니 그럼 결국 네가 문제로구나. 방금 네가 멍하니 서 있던 것처럼. 보아하니 너는 주의력 결핍이 있는 것 같구나.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스카우트의 소양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한 번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하지만 제 생존 기술도 아직 안 보셨잖아요. 소녀는 반사적으로 해명하려고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은 손을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아마 이렇게 손 들면서 아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그럴 필요 없어. 뒤를 보렴.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니. 타인을 돕는다. 기억하지? 차례를 기다리는 소년들이 뒤쪽 멀지 않은 곳에서 소녀의 뒤로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다들 벽 쪽에 서 있었지만 방의 중앙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떨군 채 울음을 삼킨 이글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순종적인 표어로 바꾸었다. 언제나 다른 일을 돕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자. 맞아요. 맞아. 정말로 명예로운 스카우트가 되고 싶다면 그런 세부 사항들부터 실천해야지. 스카우트가 보니까 이게 그거 같아. 그 스카우트인 것 같은데. 네, 스카우트인 것 같은데 스카우트 규정상 안 된다고 해놓고 막상 스카우트 규정으로 아이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조금 약간 상충되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대장, 봐라, 너는 이런 간단한 명령도 따르지 못하잖아. 점점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대장. 자, 상황이 옮겨졌죠. 괜찮아, 괜찮아. 이 글은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를 격려하며 존재하지 않는 지지자 역할을 충당했다. 아빠,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모르는 목소리입니다. 임무 실종. 화학 공장.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개의 단어를 어렴풋이 구분해낼 수 있었다. 이 글이 발걸음을 멈췄다. 자신도 모르게 숨 쉬는 것조차 소리를 줄였다. 목소리는 앞쪽에 닫힌 문 안에서 들려왔고 인적이 거의 없는 복도에서 점차 크게 퍼져나갔다. 이름은 자비에. 다시 말하지. 아, 교관 목소리네요. 다시 말하지. 자비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화학 공장 근처야. 너희들의 다음 임무는 자비를 찾아서 데려오는 거다. 스카우트 수칙 소양편. 신속하고 민감하며 기회를 잘 잡을 것. 어? 자, 다음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짧을 것 같기도 하네요. 수습 탐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건은 진지하게 처리하도록. 쉿, 그가 한 말 지금 잘 들었어요? 수습 탐정. 영 디텍티브. 넓은 공장 안 깔끔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먼지로 뒤덮인 이곳에 들어섰다. 그들은 작업 중인 사람들을 무시한 채 기계 옆에 빈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조사원, 바로 여기입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정말 궁금해요. 철근 쓰레기 공장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마두술 처리를 가진 정화도구로 이 화학 공장의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을 마친 후에는 타당성 테스트를 통해 도구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요. 아, 저 혼자서요? 이걸 다 하라고요? 전부 다? 저희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동안 저희는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배리어를 펼쳐 당신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는 안전과 조용한 작업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정말 과분한 대접이네요. 그나저나 어디서 기름 타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안 납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지난번 답사 때 규정에 맞는 수량의 질퍽 정화구를 투입했으니까요. 재밌는 아이디어. 아, 그거였군요. 좋아요. 열달은 세탁하지 않은 양말 냄새 같네요. 아, 물론 됐습니다. 그나저나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화도구로 이 화학 공장의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타당성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오염이 심각한 화학 공장과 재단이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곧 라플라스의 다른 전문가분께서 도와주러 오실 겁니다. 물론 서둘러 주세요. 최신 방독면도 같이 가져다 주시겠어요? 스카우트 수칙 안전편 6번째. 행동하기 전에 목표 주변의 환경을 자세하게 확인할 것. 단순한 추적 기술과 뛰어난 은폐 기술. 이 글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스카우트 팀의 뒤를 따라 교외에 있는 화학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알맞은 거리를 유지한 그녀는 대열에서 뒤처진 2명을 자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저들은 제자리에서 대기 중이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들은 제자리에서 대기 중이야.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네. 더 가까이 가야 하나? 가죽 구두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향했다.
잘 들린다. 스카우트원. 자비애가 이런 곳으로 오다니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어. 마이크 말이 맞을 줄 알았어. 자비애가 여기 온 건 엄청 어려운 비밀 임무를 위해서고 그래서 이틀간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란 축축 말이야. 그런 건 우리 추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탐정 기술에 대한 모욕이니까. 비밀 임무? 내가 보기엔 이건 납치 같아. 넌 몰라.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납치되었을 줄로만 알지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 분명 실종된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비가 정말로 이곳에 어떤 인물을 위해서 온 걸지도 모르잖아. 버려진 공장에 올라온 음모를 저지했다는 것 말이야. 도시전설처럼 만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 그나저나 여기서 하루 넘게 있으면 사람들 코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에취. 이상하다. 환경 이상. 자비를 찾아내면 곧바로 소대장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이 정도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분명 내가 소대장이 될 기회일 거야. 알았어요. 그러시던가. 근데 말이야, 소대장이 되고 싶으면 앞에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맨 뒤에 있다가 멍청이 조지한테 뺏길지도 모르잖아. 저번 자선활동에서 너희들은 배지를 거의 비슷하게 받았잖아. 나라고 뒤에 있고 싶은 줄 아냐? 널 지켜주기 위해서잖아. 잘 봐. 그 방법이 생길 거라고. 에휴, 맘대로 해라. 근데 우리 계속 헤매고 있는 거 같지 않냐? 야, 나도 뭔가 이상한 거 같은디? 앞에 가서 물어보자. 소년들이 중얼거리며 멀어졌다. 이글은 숨어있던 곳에서 걸어 나왔다. 마도술의 옅은 선들이 마치 탐구심으로 가득 찬 더듬이처럼 회중시계 위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며 소년들의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다들 갔네. 나도 서둘러야. 이글의 발걸음이 멈췄다. 조급함은 스카우트의 덕목이 아니다. 그녀는 마치 임무를 기다리는 진정한 스카우트처럼 옷깃을 정돈하고 넥타이를 매만졌다. 실종자의 이름은 자비에. 나이는 7살에서 18살 사이. 가장과 함께 생활함. 마지막 목격 장소는 화학공장 근처. 실종자에겐 비밀 임무가 있을 수도 있음. 실종자를 찾는 자는 스카우트 소대장이 됨. 저 애들이 자비를 찾아서 이례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거라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례적으로 스카우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소녀는 용기를 끌어내려는 듯 품 안의 회중시계를 꼭 쥐었다. 탐지하는 선들이 희미한 파동을 일으키며 마치 시전자의 확고한 눈빛처럼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갔다. 열심히 할게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비를 찾아야 돼. 자비가 X인 것 같죠? 아까 뭐 실루엣, 검은 실루엣 나온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비가 X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수사 매뉴얼입니다. 여린 사색, 정중한 필적, 그리고 경험담. An Investigator's Guideline. 가이 뭐시기? 이 주변 모든 곳에 마도술 파동이 있어. 마도술 너드미는 파동을 일으키며 거두어졌다. 이 글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으며 앞서 얻은 정보들로 점차 확신을 가졌다. 엿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만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었다. 어쩌면 비밀 임무라는 게 정말 있을지도 몰라. 이런 곳에 마도술 시전 흔적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어. 아까 저 사람들 설마 이 마법에 왜곡된 걸까? 이건 어떤 마도술 도구인 것 같은데. 비정규 스카우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담정 지을 순 없겠어. 탐지선이 다시 한번 뻗어나갔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은 연습과 응당 필요한 끈질김, 마침내 이글은 스카우트 대열 이외에 또 다른 살아있는 기운을 찾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응? 댕. 강아지잖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강아지는 소녀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원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글은 온몸을 뒤척였지만 체력 보충을 위한 비스킷 반 봉지뿐이었다. 배고프니? 비스킷 먹을래? 조금 나눠줄 수 있는데. 좋아요. 그래, 좀 나눠줄게. 바닥은 지저분하니까 내 손 위에 올려줄게. 자, 소녀의 손바닥에 올려둔 부스러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강아지는 이내의 기운을 차리고 몸을 돌려 뛰어가 버렸다. 잠깐만, 그곳에는 길이... 없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건- 없었는데 여긴 마법에 덮이지 않은 틈새가 있잖아. 여기가 빈틈이 아닐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개구멍은 사람들이 평소에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나타나곤 하니까. 저기에요. 이 모퉁이는 내 오른쪽에 있어. 오른손 법칙을 잊지 말자. 조사를 좀 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겠다. 길가의 강아지가 작게 낑낑대더니 마치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비눗방울처럼 재빠르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디거스가 생각나네요. 이글이 주저하며 멈춰섰다. 활발한 강아지와 자신의 것이 아닌 임무. 무엇을 택해야 할까? 그래, 우선 자비를 찾는 데 집중하자. 마도술 베리어는 절대 완벽한 위장이 아니니 반드시 작은 결점이 숨어 있다. 이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더욱 자세한 관찰과 더욱 냉철한 분석, 흙탕물, 얼룩, 구두가 밟고 지나간 무릉덩이, 강아지가 뛰어간 흔적. 발자국. 몸을 숙인 그녀는 존재할지도 모를 발자국을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어. 바깥에는 길을 헤매게 하는 마도술이 있는데 그걸로 모든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아빠가 그랬었지. 자비란 친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러한 가능성을 눈치챘다면 효과적인 마법을 사용해야 한단다. 물론 내 힘에 맞게 적당히. 다시 해보자. 깊게 숨을 들이마신 그녀는 다시 마도술을 발동했다. 스카우트 수칙 소양편 5번째. 겸손하고 신중하며 이성적으로 가정할 것. 진행 보고서 10% 진행. 당연하게도 이곳엔 언급할 필요가 없는 소소한 사건들은 생략되어 있다. 쓰러지지 말아줘. 으악. 좋아. 14회 청결 장치 프레임은 실패야. 공간도 부족하고 거리 시설의 적재량도 부족해. 하지만 다시 하기 전에 우선 오염 계량화 결과를 확인해 볼까? 정말 안타깝네요. 공장 전체를 연기 처리기와 폐수 정확으로 도배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네. 흥미롭군. 그런데도 왜 이 장치를 써야 할까? 간단하고 정확하지만 목표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설계라니. 일종의 반향 골드버그 장치로 봐야 되나? 그래. 그 사람들이 물건을 잘못 가져온 걸지도 모르지. 이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 설마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닌 건가? 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건데. 그래. 그럼 우리 라플라스의 최신형이라는 물건을 살펴보자. 이건 새로운 발견이에요. 오, 이건 베어링이 괜찮은데 쓸 수 있겠어. 자, 이제 이곳을 구원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어.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뭔가 찾은 것 같아. 공장 내부 생명이 공진하는 위치와 마법의 흔적이 대량 중첩되어 있었다. 탐지 범위가 점차 좁혀지며 마치 사방의 쇠반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결국 한 곳으로 모였다. 자석의 중심은 조금도 감춰지지 않은 마도학 기운으로 감싸여 있다. 저기에요. 누군가가 마도수를 사용하는 기운이 느껴져. 북쪽 중앙 11번째 선의 가로축 측면 뒤쪽이야. 찾았다. 이대로 기다리다간 해가 지기도 전에 방독면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라플라스의 지원 인력이 현재 당신의 위치로 이동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통신기에 전류 소리가 텅 빈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임무 보고. 개체는 우선 후각을 상실하여 약 1시간 후에 가성 지식에 빠져든다. 운이 좋으면 기절하기 전에 그리 고통스럽지도 않을 수 있겠네요. 이제 막 1단계에 접어든 것 같긴 하지만요. 정말이지. 지원 인력들이 자기들이 설치한 배리어에 걸린 게 아닌지 먼저 확인 좀 해주시죠. 끊어졌네. 뭐 그렇다면 내 자율 행동이 승인된 거라도 봐도 되지 않을까? 이건 새로운 정말 발견이에요. 밖에 가로막힌 거라면 라플라스가 파괴할 수 없는, 아니면 역설계가 불가능한 물건을 만든 모양이네. 꿈에 그리던 안정성이자 최소 30년은 앞서가는 기술 혁신이야.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 확실히 더 편하긴 하지만. 의견 기각, 규정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규정 기각,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우미가 몇 명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됐어. 거의 다 됐네.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가 빠진 걸까? 저기 뭐가 빠진? 저기 혹시 당신이 자비인가요? To be continue. 악수 그리고 교환. 어떤 현대성도 사람이 상부상조하면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음, 비슷한 앳된 얼굴들이 동시에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 순간 대치하는 분위기보다는 서로 간의 당혹감이 더욱 컸다. 질문을 던지는 게 공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으로 보였다. 저기 여기에 왜 어린애가 있지? 정말 궁금해요. 잠깐.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동문서답은 흔히 쓰이는 안전한 방법이다. 스카우트 수칙 안전편 9. 낯선 사람과 처음 대화할 때 중요한 정보를 서둘러 교환하지 않을 것. 당신도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자비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미소 짓는 걸 보니 아무래도 모든 걸 이해한 듯 보였다. 알겠다. 날 찾으러 온 거구나. 알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넌 날 보고 여기 움직이는 바나나가 있어 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니까. 바나나? 왜죠? 바나나든 오렌지든 이 배리어는 강제로 통과하는 사람에게 인지 혼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일종의 과일이라고 믿게 해. 과일은 팔다리가 없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지. 어쨌든 배리어를 통과할 걸 축하해. 게다가 아직 정상적인 마도학자구나. 그래, 인간 기준의 정상이거나 다른 무언가겠지. 네가 그쪽에서 보낸 조수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잖아.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마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좋아요. 네, 그러면 고개를 들고 눈앞에 있는
눈앞에 공터에 있는 정체불명의 시설을 바라보는 이글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왕성한 호기심은 곧 이글이 묻고 싶었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이건 뭔가요? 이건 이게 당신의 비밀 임무인 건가요? 그런 셈이야. 이건 내 임무고 조금은 비공개적인 면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아, 지금 보다시피 이걸 상황에 맞게 완성하려던 참이었거든. 이건 정말 장관이지? 아니면 멋지다? 난 둘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었어. 그나저나 넌 왜 제복을 입지 않은 거야? 무심코 던진 질문이다. 그러나 이 무심한 질문에 소녀는 반사적으로 품 안의 회중시계를 움켜쥐며 손바닥으로 차갑고 뾰족한 금속 표면을 느꼈습니다. 이글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솔직함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아니요. 그게 저는 아니라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아, 인턴이구나. 그래요. 괜찮아.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너를 정식 멤버로 채용해줄지도 모르잖아. 흰색 가운을 입고 말을 잘 듣는 네? 됐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가 부족한지 알겠어. 자, 와서 도와줘. 저희는 왜 그래? 혹시 날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었어? 엄밀히 말하자면 전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자비에 씨. 그래? 그래? 확실히 방독면도 쓰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자비에는 됐다. 날 그냥 X라고 불러줘. 죄송해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오기 전에 임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거야? 읽어보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저는 일행과 흩어졌고요. 그 사람들이 너의 방독면도 가지고 있는 거야? 방독면? 이건 그게 뭐죠? 죄송해요. 제가 가진 정보가 제한적이라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 방독면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가서 찾아볼게요. 눈앞의 조력자는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방독면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인 것이다. 왜 이런 허점이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연장자는 조용히 넘어가기로 결정했다. 신경 쓰지 마. 우리에겐 지금 더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 구닥다리들은 항상 신문물을 받아들인 거를 특별하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저에겐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이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명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리라. 그녀는 결연하게 고개를 들었다. 저랑 같이 돌아가 주세요. 방독면은 제가 나중에... 어느 불행한 설비에서 떼어온 건지 모를 크리터 브러쉬가 공중에 가볍게 떠올랐다. 안정적으로 이글을 향해 날아간 브러쉬는 먼지와 얼룩으로 더럽혀진 소매 옆에 멈춰섰다. 솜털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깨부터 소매까지 훑고 내려가자 먼지들이 전부 자취를 감췄다. 이건... 그런 세세한 건 신경 쓰지 마.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셈이니까. 이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면 내가 너를 그쪽에 추천해줄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추천. 소녀는 그 동아줄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명령을 내려주세요. 일단 이거를 세워서 정상 작동을 시켜야 돼. 다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알겠지? 좋아요. 넵. 직감의 필요성입니다. 그것을 믿어. 그녀를 믿어. 그를 믿어. Listen to your gut.
화학 공장 중심 공터의 거대한 골드버그 장치가 거의 완성되었다. 줄지어선 시멘트 기둥이 깊고 넓은 어둠을 만들어냈고 복잡한 구조물이 그 사이에 세워졌다. 내 예상과는 차이가 좀 있지만 최종적인 효과에 영향을 주진 않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기 처리 장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건 혹시 폭발성이 있는 물건인 건가요? 아, 인턴 치고는 관찰력이 상당히 뛰어난 걸?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인 소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거의 완성에 가까운 걸작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건 관련된 성분일 뿐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아, 그럼 이제 완성인가요? 그럼 어서 같이 돌아가죠. 여기 회로를 좀 더 조정해야 돼. 뭐라고? 돌아가자고요. 물론 불만은 아, 없어요. 돌아가자고? 물론이지.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또 어딜 가겠어. 아, 방금 말한 것도 잊지 않았어. 네 추천서도 물론 기억하고 있지. 좋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저쪽 강력 정화 3.0에서 떼어온 스위치 유닛 좀 줄래? 네. 다시 웅크리고 앉은 소녀는 부품을 장치 아래에 가져다 대며 비교했다. 아, 안 돼. 이건 사이즈가 안 맞아. 잠깐만. 이럴 때는 라플라스에 맞는 공구함 5.0이 필요하지. 네가 그걸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라플라스? 왜?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너무 늦게 돌아가면 당신의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아. 이 글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분위기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었다. 앞에 있던 소년이 다시 일어나자 주변에 떠다니던 물체들도 조종자의 몸을 따라 움직였다. 소년은 초승달 같은 눈웃음을 지었지만 지금까지의 미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그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왜요? 지금 네 동료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 좀 해줄래? 너무 오랫동안 길을 잃은 것 같거든. 이 글은 방금 찾아낸 틈새 근처를 맴돌았고 방향을 가르쳐줬던 강아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틈새가 점점 커지네. 이 맛옷을 도구에도 효과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다들 아직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어. 내겐 이 시간이 필요해. 스카우트 단원들은 아직 이곳을 발견하지 못해 코니 아일랜드의 회전목마처럼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 점을 발견한 그녀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이전 사건에 대한 미안함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자비에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걸지도 몰라.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품 안에 회중시계를 움켜쥔 그녀는 금속 광택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어쨌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됐어. 잘못을 인정하고 제때 사과한다. 이것도 스카우트 소양 중 하나니까. 응. 소녀가 고개를 돌렸다. 멀지 않은 곳에 화학 공장의 콘크리트 건물 윤곽이 나타났는데 평소와는 달리 회색 연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너무 오래 나와 있었어. 이만 돌아가야겠다. 왔구나. 마침 잘 왔어. 봐봐. 완성됐어. 이제 최고의 관중석만 있으면 돼. 아마도 굴뚝 안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비에씨, 왜 거기 계세요? 이 글의 방향에서 보았을 때 X는 그가 이미 몸 절반 정도가 굴뚝 안에 들어가 있었다. 자비가 아니라 X라니까. X씨. 쉿. 일단 조용히 해봐. 얼른 마무리 짓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좀 천천히 이야기할까? 하지만 여기까지 혼자 올라올 수 있겠어? 좋아요. 물론이죠. 바로 갈게요.
시멘트 플랫폼 위로 올라간 이글은 몸을 숨겼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스카우트 수칙 소양편 8번째. 세세한 것에 집중하고 질문은 삼가할 것. 봐봐. 똑바로 서 있지? 네. 좋아.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 때가 됐어. 오. 다 무너진 느낌이죠? To be continue. 자, 다음은 만능 열쇠입니다. 폭발은 진정한 만능 예술이다. 무 만화의 어떤 폭발 술사가 생각나는. 네, 물 좀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네. 펑. 건물이 무너지며 먼지와 연기가 사방에 자욱하게 퍼졌다. 인공적인 지진이 일어났다. 스카우트 수칙에 대처법이 없는 재난이었기에 그녀는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제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순수한 관찰자는 이 문제의 주동자기도 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장관이네. XC. 왜? 전 이게 연기 처리기라는 거를 저 얘기를 아는 건 줄 알았어요. 맞아. 스모그를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니까 연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내가 약속할게. 네가 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공장 사람들을 이미 대피시켰어.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다친 인간이나 마도학자는 없을 거야. 그럼 근처의 크리터들은 다친 크리터들도 없을 거야. 심지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바깥엔 배리어가 있는 데다가 폭발이 한 번에 깔끔하게 발생했으니까.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배리어는 이미 사라졌다고요. 오. 하지만 배리어가 사라졌다 해도 상관없어. 네가 라플라스 인턴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말이야. 무슨... 그녀는 회중시계가 뜨거워질 정도로 꽉 쥐었다. 그것은 마치 붉게 달아오는 인두처럼 뼈와 살을 사이에 두고 심장이 강하게 공명하는 듯했다. 넌 라플라스 사람이 아닌데도 배리어의 허점을 찾아냈어. 수만 번의 반복 실험을 거친 거라 분명히 쉽게 뚫릴 수가 없었을 텐데 말이야.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네. 대체 뭘 써서 이곳을 추적해 온 거야? GAP인가? 이상하다. 아니요, 제 마도술이요. 아니지. 그럼 당신은 자비가 맞나요? 아닌가요? 말했잖아. 나는 자비가 아니라 X라고. 그렇다. 눈앞의 소녀는 여러 번 강조했고 그녀는 아주 명백한 흔적들을 고집스럽게 무시해왔다. 네, 맞아요. 말했었죠. 말했었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진실을 드러나는 깨달음의 순간을 뒤덮여버렸다. 나한테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두고 봐. 큰 소란이 있을 테니 자비가 겁먹고 알아서 뛰쳐나올걸? 베리어가 완전히 사라진 모양이야. 전 진짜 자비를 찾으러 가야 해요. 이만. 교관님한테 매달린 그 녀석 아니냐? 그 녀석이... 야, 교관님이 넌 스카우트에 가입할 수 없다고 수백 번 말했을 텐데. 난 교관님한테 매달리지 않았어. 그리고 수백 번도 아니라고.
포기해. 치마쟁이는 스카우트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아니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스코틀랜드의 스카우트 협회는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넌 또 뭐야? 어쨌든 워싱턴 스카우트 협회는 여자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네가 걸친 1000쪼가리는 진짜 훈장띠에 비하면 형편없다고. 비켜줘. 잠깐. 잠깐. 뭐야 이거? 분명 녀석들이 한 짓일 거야. 자비애가 폐허에 갇혔을지도 몰라. 수습계상을 놓쳐놓고 스카우트에 가입하고 싶다는 거야? 그딴 태도로는 환영회의 손수건을 주고받을 사람도 없을 거다. 자비애 씨는 X 씨는 사상자가 없다고 했어. 조지 녀석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내가 분명히 여기 소득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난 이만 가볼게. 비켜줘. 누구 맘대로 네 녀석의 망상을 완전히 짓밟아주지. 아, 잠깐 실례할게. 너희 대체 뭘 할 생각이니? 그랬어야 했어요. 자비를 찾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현장을 파괴한 혐의가 있으니 우리랑 같이 가줘야 해. 열심히 할게요. 난 자비를 찾아낼 거야. 네가 무슨 수로?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위협하듯 몇 발짝 나아가 이글 앞에 선 소년들은 가로막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체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진짜 스카우트 제복을 입은 모습은 그녀에게 어떤 도발적인 말과 표정보다도 날카롭게 느껴졌다. 여기 없으면 분명 다른 곳에 있을 거야. 어쨌든 넌 녀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곳은 거의 한눈에 둘러봤잖아. 그러니까 넌 자비를 찾을 수 있어. 저에게 방법이 그리고 있으니 설령 걱정하지 자비를 말아요. 찾지 못하더라도 나와 함께 라플라스로 돌아가면 돼. 생각이 많은 아이는 항상 뭘 할지 고민하지. 마침 네 능력은 더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걸. 다른 길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 이글이 X를 쳐다봤다. 아무래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이내 현재 상황을 먼저 이내 현재 상황을 먼저 해결하기로 결심한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내저었다.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마도술로. 여러 생각들이 그녀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말을 혀끝으로 밀어올렸다. 조금만 더 밀어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스카우트가 되는 미래와는 더욱 멀어질 터였다. 희미한 울음소리에 방해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멍. 강아지는 이글의 바지자락에 다정하게 머리를 문질렀다. 그러자 털 사이에 남아있던 비스킷 조각이 땅에 떨어졌다. 너는? 자비해?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대답을 대신했다. 오. To be continue. 집으로 돌아온 강아지.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즐거워했다. 아비는 비틀거리며 사람들이 모인 곳을 향해 달려오더니 이글의 발밑에 멈춰섰다. 지저분하지만 따뜻한 털이 피부에 닿자마자 옅은 색의 실 몇 가닥이 자취를 감추었다. 강아지들은 항상 똑똑하다. 너였구나. 서로 만난 적 있나 보네. 처음에는 개 짖는 소리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야, 자비는 우리가 찾았어. 공을 가로채지 마. 녀석이 우릴 찾은 거야. 우리가 녀석을 찾은 게 아니라. 뭐라고? 특징부터 확인하자. 갈색, 곱슬털을 가진 소형견, 가슴에 이름표. 쪼그려 앉은 이글은 강아지의 이름표를 가볍게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냈다. 넌 계속 여기 있었구나. 난 정말 바보였어. 이름표에 X라고 쓰여 있어. 저 녀석 이름의 첫 번째 알파벳이지.
아, 이런 우연이. 맞아요. 이 녀석이 맞아, 확실해. 자비에는 자신의 정체를 강조하듯 적절한 타이밍에 짖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녀석을 데려가야 되지? 야, 내가 해볼게. 멍. 녀석이 날 물려고 해. 스카우트 수칙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곧바로 손을 뻗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나도 너희와 함께 돌아갈게. 야, 넌 스카우트도 아니잖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랑 함께 돌아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비에는 누구의 공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렇지? 이름이 비슷한 둘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강아지는 그럴듯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엑스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먼저 함께 돌아가자고 요구한 건 너희들 아니었어? 엑스씨,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동료인가요? 다 당신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네요. 어? 이런. 시야 끝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이는 흰색 옷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화학 공장을 향해 빠르게 걸어왔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였다. 미안해요. 긴급 사항이야. 나중에 봐. 좋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저 사람은 우리도 이만 가자. 스카우트의 사무실. 알겠어요. 알겠다. 너희는 지금 바로 자비에를 데리고 회의실로 가도록 가라크 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이글은요? 이글이랑 그 이상한 둘이서 화학 공장을. 제군들, 상황은 이미 알고 있으니 다시 설명할 필요 없다. 가자, 맷. 왜 날 거들어주지 않는 건데? 제 생각에는 자비를 너무 오랫동안 캔넬에 가둬줄 수 없잖아, 그치? 소년들은 작게 중얼거리며 강아지가 든 캔넬을 집어들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그동안에도 이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눈앞의 어른들에게 줄곧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곳은 모든 좌표의 중심이며 모든 문제의 심판자. 이글은 확고하면서도 불안한 듯 상대를 응시했다. 자신의 소원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오해하는 듯이 말이다. 대장, 저는 스카우트에 가입하고 싶어요. 6시간으로는 여자아이가 스카우트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단다. 이제 게다가 현재로서는 네가 자비를 찾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글은 양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교관의 판단에 반박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반박하는 말은 여전히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믿지 않으신다면 왜 제게 여기 남으라고 하신 건가요?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목소리였다. 이글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매시 덜렁대게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할 만한 녀석은 아니거든. 절 믿어주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 나는 녀석들이 하는 말을 지지하는 쪽이다. 네가 친구와 함께 그곳을 폐허로 만들었고 사라진 강아지를 불러낸 거지. 그러니까 그 폐허에 우리의 뒷수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알겠다. 그 정도로 폭발은 너 혼자 일으킬 만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 내 친구가 와서 증언해준다면 말이야. 이례적으로도 너에게 이글 배지를 수여하마. 각자 한 발짝 물러섰다. 조건이 제시되었지만 이글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품 안의 회중시계를 움켜쥐었다. 네? 왜 그러지? 친구가 올 수 없는 건가? 그녀는 회중시계의 자국을 어루만졌다. 하나, 둘, 셋. 그 자국들은 스스로에 대한 격려였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증명이 마침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제 마도술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마도술? 하, 마도술이라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거겠군. 안 그런가? 대장. 고집스러운 아가씨.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그 사건을 일으킨 친구를 데려가 이글 배지를 받아가거나 아니면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않는 것.
그리고 터무니없는 마도학이라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더 이상 스스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도록. 다음으로 갑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나비의 날갯짓이네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두터운 고치를 벗어버린 것처럼 나와 그의 모습에도 겹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글은 공동묘지의 인적이 드문 모퉁이에 홀로 서 있었다. 말없는 조각된 비석을 바라보면 아무리 동요하던 감정도 평온해진다. 마치 좌초된 고래가 바다로 돌아간 듯한 평온함이다. 하지만 포토맥강에는 사실 고래가 없다. 그러니 산자들의 마음은 영원히 매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서 로렌츠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 들었어요? 방금 그 사람이 한 말이요. 이글은 쭈그리고 앉아 꽃다발을 정돈한 후 다시 일어섰다. 똑같은 동작을 벌써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이러한 끈기는 비슷한 또래 사이에선 상당히 드문 것이었다. 정말요? 아빠의 동료였다고 하셨어요. 두 분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나요? 친구처럼? 매지랑 그 친구처럼.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로렌츠와 라플라스, 이들은 무엇이고 제가 과연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 답을 알게 된다면 저도 이렇게 아빠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 스카우트 수칙을 능숙하게 외울 수는 있지만 죄송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실패가 떠오르자 이글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래요. 며칠 전 엄마랑 브루클린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했던가요?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다른 길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방금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정말 비슷해요. 하지만 아빠, 전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전 언젠가 이해해야 할 거예요.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훈장띠에 낡은 천을 매만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앞의 묘비를 빤히 바라보았다. 분명 그럴 거예요. 이글은 도심의 길거리를 바쁘게 지나치며 회색 담벼과 철 울타리 사이에 숨어들었다. 이곳은 여관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두 모녀는 가족을 만나러 강 맞은편으로 왔는데 이글이 도착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변 환경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이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이러한 일을 훌륭히 해왔다. 저기예요. 여기서 꺾은 뒤 다음 반블록 더 빨리 더 빨리 돌아가야 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그녀는 희미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여관의 방문을 열었다. 내딛는 발걸음도 가볍고 느긋했다. 더 적절한 거처죠. 다녀왔습니다. 엄마? 안녕. 네 엄마는 아니지만 우리 또 만났네. 엑스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중에 말하고 말했잖아. 기억하니? 당신...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렴.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묘지에 있느라 어깨가 다 젖었구나. 다음에는 엄마가 꼭 함께 가줘야겠어.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볼 일이 있어요. 머리라도 먼저 말리렴.
엄마, 오늘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빠랑 같이 일한 적이 있대요. 아시는 분인가요? 말하는 사이 이글은 X를 바라보았다. 짧은 눈 맞춤 후 소녀는 두 손가락을 교차하며 허공에 빠져나가는 듯한 손짓을 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고 곧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녀석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니? 하지만 널 알아봤다면 정말 네 아빠의 친구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혼자 외출할 때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하렴. 그분은 아버지가 단순히 군대에 속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로렌츠라는 곳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꼭 스카우트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얘야,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은 네가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엄마는 너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 네가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서는 내 동료일 것 같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제안을 그 주제의 연장선으로 생각해도 돼. 나랑 같이 라플라스로 돌아가지 않을래? 저는 라플라스랑 로렌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아이도 받아주나요? 그분이랑 당신은 모두 남자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틀에 박혀있지 않아. 네가 여자든 남자든 뭐 다른 것이든 별 상관없어. 말이 길어졌네. 어쨌든 그 둘은 같은 곳의 다른 조직 정도로 보면 돼. 원한다면 나중에 더 자세히 소개시켜줄게. 아빠가 안 계시니 전 엄마를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계속 이곳에 머무를 순 없어요. 하지만 너희 어머니께서는 이미 이사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던데? 네, 뭐라고요? 네 아버지와 내 자매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구나. 아직 그 묘비를 마주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간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왜 저인 거죠? 전 특출한 능력도 없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도 못하는데. 말하지 않았었나? 넌 아주 유능한 조세야. 이건 그리고 발견이에요. 나 X를 성공적으로 찾아냈잖아. 얻은 것이든 말이야. 이 점은 네가 더 뛰어난 관찰 능력과 수생 능력을 지녔다는 걸 증명하지. 요약하자면 난 네 능력이 소꿉놀이나 하고 있는 스카우트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 너에겐 스카우트 협회보다 훨씬 재밌고 어울리는 곳이 필요할 거야. 네? 그러니까 널 위해 다른 길을 가져왔어. 응? 이건 제복이네요. 당신네 것들과 비슷한. 정말요? 이건 진짜 제복인가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다른 길이야. 로렌츠 연구소의 제복이지. 로렌츠? 다른 길? 맞아. 어쨌든 나는 네가 강아지가 아닌 다른 나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끝이 나네요. 이 글이 라플라스 연구소에 들어오게 되는 스토리를 잘 보게 됐는데, 뭔가 좀 간단한 임팩트를 남긴 것 같아요. 마도학자라는 게 본인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도학자라는 거를 이글이라는 친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도학이란 게 당연하다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느껴졌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뭐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마도학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상으로는 아까 3장이었나요? 2장이었나 해서 마도학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탐지 능력이 잘 활용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능력이 뭐 특별하게 무슨 뭘 X처럼 파괴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뭐 폭발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졸드처럼 뭐 위험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탐지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은 다른 마도수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인간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아이는 깨닫는 거죠. 그 스카우트 대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난 마도학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세계에서는, 이 아이의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에서는 마도학을 쓰는 거는 자기 아버지도 썼으니까 당연한 거다. 아버지가 마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 당연한 거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마도학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뭐야?가 된 그런 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